그거 참 이상한 논리입니다. 법령은 위반했지만 위법은 아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절차를 어기고 다면 평가를 폐지한 원강수 시장에게 규정에도 없는 기관장 주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죠. 그런가 하면 원주시 정부가 총체적 업무 부실을 확인했다며 고발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은 경찰에서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감사 결과에도 당연히 의구심이 생깁니다.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겠죠? 2024년 2월 2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108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하는 척 조은주입니다. 국인 씨 옆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그 동계 청소년 올림픽 열기가 생각보다 조금 못한 거 아니냐, 미지근한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래도 나름 열기가 또 막판 갈수록 불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관객이 25만 명이었는데 목표가 지금 한 40만 명 넘은 것 같다. 뭐 추사는 제대로 했겠죠. 요거는 네. 만두 축제와 좀 다르게 만두 축제도 20만 명 왔다 그러고 맞아요. 이게 그 경기 본 관중과 그다음에 문화올림픽도 같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합쳐진 수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만두 축제가 진짜 대단한데 20만 여기가 목표가 25만이었는데 야, 올림픽 부럽지 않다. 국제 대회 부럽지 않네요, 진짜. 하여간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방송 일자 기준으로 어제 또 폐막식이 아마 진행이 됐겠죠. 잘. 네. 어쨌든 나름 그래도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아닌가 지금 봐서는. 맞아요. 근데 결국 저희 한 번도 못 가봤네요. 방구석에서만 이렇게 논평을 하다 끝났습니다. TV로 보고. 이게 또 원주 아는 척스러움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는 좀 달라야 되는데 맞죠.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포츠 아시안컵을 또 요새 많이 보고 계세요. 축구. 맞아요. 남녀 축구.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열기가 조금 저희가 이렇게 생각만큼 뜨겁지 않다고 느꼈던 것도 이 아시안컵이 지금 한창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어쨌든 8강 갔습니다. 맞아요. 네. 그 경기 보신 정말 분들은 어렵게 갔습니다. 이 경기를 왜 봤나 싶은 분들도 계실 뻔했지만 그래도 이겼으니까. 네네. 그나마 다행이고. 오늘에서 이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이제 호주전 열리는데 8강전. 네. 잘 싸워주기를 또 바래 보겠습니다. 축구 그래도 오랜만에 또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답답해도 보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약간 또 이게 뭔가 쉽사리 예측이 안 되니까 더 보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마성의 축구를 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 이기겠지 하고 이렇게 좀 아시안컵을 근데 이런 마음으로 본 적은 없다고요, 우리가. 아시안컵도 거의 월드컵 보듯이 약간 보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집중하게 되는 역설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사연이나 후기를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솔직히 말해서 한 분도 안 보내주실 수도 있다. 그쵸. 마음에 가고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무려 3분이나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또 힘이 됩니다.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3분 모두 한번 읽어드리죠. 제가 한 2개 읽고 구인 씨가 하나 읽는 걸로 하죠. 네네. 제가 그럼 먼저 읽을게요. 미실님이 보내주셨어요. 일하면서 라디오 삼아 잘 듣고 있습니다. 가려운 곳 시원하게 긁어주신 것처럼 시원하기도 하고요. 원주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잘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 발전하시고 번창하셔서 언젠가 공개방송도 했으면 좋겠네요. 네. 라고 달아주셨는데 국인 씨가 하신 거 아니죠? 공개방송에 항상 욕심이 많으시다고요. 국인 씨가. 네. 근데 딱 국인 씨의 어떻게 보면 니즈를 딱 채워주시는 네네. 그런 또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언젠가 꼭 했으면 좋겠네요. 저번에도 정말. 누가 댓글에 상지대 빌려가지고 한번 공개방송 언젠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같은 분이실라나? 아무튼 그래서 공개방송까지도 저희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은 록성님 건 한번 공시 읽어주시죠. 록성님이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최근에 원주 아카데미 극장 사건으로 원주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시정에서도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 팟캐를 최근에 알게 됐고 구독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런 마음이 더는 필요 없어진 미래의 공신엔 원주하는 척이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지만 되도록 오래 해주세요. 좋은 아이템을 시에서 계속 제공해주기를 바라는 게 맞나 싶지만 이렇게도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은 괄호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주에 사시는 분은 또 아니신 것 같네요, 룩성님이. 네, 원주시를 아카데미 때문에 알게 되셨고, 동시에 이제 살고 계시는 곳의 시정에도 또 관심을 갖게 되셨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방송까지 또 알게 되셨다. 또 구독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 원하는 게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어디에 살고 계시든 맞아요. 본인이 사는 지역의 풀뿌리 또 이 정치에 또 관심을 가지면서 말이죠. 약간 캠페인인 것 같네요. 어쨌든 록성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게요. 좋은 아이템을 시에서 저희는 바라지 않습니다만 맞아요. 계속 제공해주고 오늘도 아마 지금 많이 지금 제공돼 있는데 올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계속 또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익명으로 보내주셨어요. 꽤 길어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 연휴 청소 정책에 대해 칭찬합니다. 기존 명절에는 연휴 첫날 또는 마지막 날에 진행했었으나 2024년 설 명절 연휴에는 더 깨끗한 원주시를 위해 명절 연휴 중간 11일 일요일에 청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환경미화원 복지를 위해 꼭 출근을 해야 하는 건 아니니 편하게 명절 연휴를 즐기라고 합니다. 단 11일 대신 12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청소하게 되면 원주시가 너무 더러워져서 12일은 안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환경미화원은 시민들의 쾌적함을 위해 출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명절 연휴에 원주 시민의 쾌적함을 뒤로하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절 연휴 중 중간 11일에 출근을 하고 12일에는 쉬고 13일은 출근해야 하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훌륭한 정책을 칭찬합니다 하면서 웃음 표시까지 남겨주셨는데 네네. 저 잘 돌리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황당하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연휴가 토, 일, 월이잖아요. 그렇죠? 설 연휴가.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말씀에 따르면은 일요일에 청소를 해라. 그러니까 연휴는 근데 쉬어. 여러분들 연휴는 복지를 위해 쉬어야 되지만 꼭 출근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편하게 명절 연휴 즐겨야지만 대신 11일 일요일에는 출근을 해서 해라. 월요일은 안 된다. 마지막 날은 안 된다. 연휴 중간에 꼭 나와야 된다라는 아주 훌륭한 어떤 시설관리공단의 이 정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러니까 금토일이 연휴고 월요일이 대체 휴일이에요. 그래요? 네. 내가 몰랐네. 달력을 제대로 안 봤네. 그래서 사실은 12일에 출근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게요. 연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저희도 알게 된 거라서 맞아요.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이 내용에 의거해서 저희가 본다면은 선뜻 이해는 안 되긴 합니다. 그렇죠. 네. 고생이 참 많으시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지 않겠습니까? 이번 시정에서 뭐 여느 시정에서 다 말이 많았죠. 뭐 이번 시정뿐만 아니라. 맞아요. 그냥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아무 말이나 좋습니다. 네네. 이제 여러분들 보내주신 게 아무 말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떤 소재든 좋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주제에 상관없이 그냥 이게 뭐 고민도 좋고 그냥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싶으신 것도 좋고 뭐 한풀이 같은 어떤 이야기도 좋고 그쵸. 후기도 좋고 아무거나 보내달라 뭐 이런 말씀인 거고요. 저희가 구글 폼 링크를 뭐 댓글에도 걸어놨고요. 뭐 방송 내용에도 다 걸어놨으니까요. 네. 적극적으로 좀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항상 참 이게 읽어드리기를 그러니까 읽는 걸 원하실지도 항상 고민이기는 해서. 네. 아니 뭐 읽어주길 원하시는 분만 보내세요 그러면은. 뭐 아니면은 뭐 써주시던가요. 이 부분은 읽지 말아주세요. 네. 그냥 후기를 남겨주시면서. 제가 듣는 어떤 팟캐스트는 그거를 칸을 구분해 놓기도 해요. 읽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 읽었으면 하는 이야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하여간 다양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108회 1부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원주통신과 문화의 어중간히 발담그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오늘은 두 가지씩 꼽아왔어요. 네네. 첫 번째는 제가 꼽아왔습니다. 법령은 어겼지만 위법은 아니다. 공무원 승진 임용 때 적용하던 다면 평가를 지방공무원법 대통령령에 따른 1년 유예 없이 즉각 폐지한 원주시를 대상으로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이제 감사를 벌였죠. 네네. 그래서 절차에는 문제가 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 했는데 내려졌어요. 지금 보니까 원광수 시장에게 기관장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적법한 처분인지 지금 논란인데요. 원주 MBC가 1월 29일에 보도한 거에 따르면은 강원도 감사위는 다면 평가 폐지를 1년 유예하지 않고 곧바로 시행했다면서 이제 절차적 하자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잘못했다. 바로 한 거는. 근데 위법하지는 않다라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에요. 이거 MBC 이 유튜브 댓글에 이렇게 달렸어요. 아 이게 바로 그 전형적인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이 논리가 여기서 적용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마디로 법령은 위반했지만 위법은 아니라는 논리가 감사의 결과로 나온 건데 게다가 이제 이 기관장주의라는 처분을 저도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뭐 경고가 나오죠. 기관장 경고가. 그렇죠. 네. 보니까 강원도 자치감사 규정에도 없대요. 기관장주의라는 처분이. 그 규정에도 없는 처분이 지금 내려진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규정상 시장 군수에게는 경고만 줄 수 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한다. 이게 교육청 감사 규정하고 헷갈린 게 아니냐. 교육청 감사 규정에는 기관 주의는 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관주의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여간 주의를 줄 수 있는 건 요거인 건데 이게 어떻게 기관장 주의라는 이 규정에도 없는 게 이번에 나올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현실적인 이유는 이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원주시가 이제 원창무 시정 때도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2019년에 또 받았었고, 2022년에도 이제 기관장 경고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처분을 받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강원도에서 뭐 표창도 줄 것이고 공무원들한테 또 뭐 예산의 인센티브 같은 것도 주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감사에서 뭔가 안 좋은 게 나왔으면은 경고를 받았으면은 요거를 안 주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 2019년, 2022년 또 2024년 뭐 한 해 걸려서 계속 이게 경고가 나오게 되면은 원주시가 계속 못 받는 거 아닙니까? 표창도 못 받고 인센티브도 못 받고.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감안한 어떤 정무적인 감사 결과가 아니겠느냐. 라는 이야기가 이제 노조를 중심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이런 감사의 처분은 어쨌든 이것도 매뉴얼에 따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한데, 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또 이 결과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아 감사 결과에? 네네. 왜냐면은 그렇다니까 법령 위반했지만 위법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간단하잖아요. 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하면 우리 머리만 아픕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다. 아 법령은 위반했는데 위법은 아니란다. 그래서 규정에도 없는 기관장 주의를 내렸단다. 뭐 이번 도정 시정에서 뭐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일들을. 하여간 재밌는 또 재밌다고 해야 돼 뭐야. 네. 아무튼 야 이런 결과 나왔다. 그래요. 예상대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죠 그냥. 그렇죠. 하여간 네. 보통은 이제 기관장 경고를 많이들 예상하셨는데 우리 또 상상을 또 뛰어넘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또 처분이 나와서 첫 번째로 한번 꼽아봤고요. 두 번째는 또 국인 씨와 또 관련이 있는 그렇죠. 소식을 꼽아오셨습니다. 네. 저희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원주시 정부가 2020년에서 2022년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수행한 당시 원주시 창의문화도시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총체적 업무 부실을 확인했다며 센터 관계자들을 작년 7월 경찰에 고발했었는데요. 뭐 많이 전해드렸었죠. 네네. 그 사건이 무혐의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강원일보 1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당시 센터 관계자에게 혐의 없음을 통보해봤다고 합니다. 통보 받으셨어요? 네. 이 중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고발되셨던. 네.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고발이 됐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집에 우편이 하나 왔어요. 보통 오죠 그런 거에. 네.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이게 원래 원주 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이제 담당하고 있다가 강원도로 이관한다는 내용이더라고요. 도에서 조사하겠다. 네네. 사안을 좀 크게 본 거죠. 그래서 그때 나도 이제 해당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안 될 리가 없죠. 문화도시 뭐 추진위원도 하시고 뭐 다 하셨으면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얼마 전에 이제 우편이 하나 더 왔는데 이 사건에서 무혐의로 됐다. 받을 때 긴장되셨겠는데. 살짝 긴장됐죠. 그러니까. 근데 무혐의. 네. 그런 언박싱이 또 없네요. 맞아요. 경찰서에서 온 문서 언박싱 가장 긴장되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바로 공중제비 갈아버렸어요. 공중제비를 도셨다고. 아니 돈다고요? 문서를 파쇄했다. 네, 문서를 파쇄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나요? 뭐 상관없지. 상관없죠. 그렇죠? 어차피 이제 온 거니까. 뭐. 그래서 약간 고민하긴 했어요. 이걸 남겨놔야 되나? 근데 남겨놓을 필요 없지 않나? 아니 우리 유튜브 콘텐츠 그런 거 하셨어야죠. 언박싱 콘텐츠 왜 안 하셨어요? 공중제비까지 도셨어야죠. 그때 너무 긴장해서 바로 뜯어보는 바람에. 하여간 네. 혐의 없음을 다들 이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국인 씨를 포함해서. 네. 이게 시정부는 이제 센터가 문화도시 추진위원이 소속된 법인 등의 수의 계약을 맺은 점, 그리고 아카데미 극장에 용역비를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었죠. 처음에는 원래 이걸 뭐 내부자 거래로 몰고 가려고 하다가 네네. 이거 내부자 거래가 이거 아무리 봐도 논리가 안 통할 것 같으니까 이제 수의 계약적으로 문제를 삼았어요. 맞아요. 왜 수의 네. 계약을 했냐? 그러니까 용역 계약을 제대로 절차에 따라 한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결국에는 뭐 경찰이 그거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본 거죠. 그렇죠. 당시에도 뭐 저희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게 참 의아한 이해하기 어려운 감사 결과다라고 했던 게 센터가 그 당시에 모든 사업을 원주시 정부, 강원도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다 받아서 진행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네. 세 곳이 다 이걸 못 봤다는 거냐? 그리고 이게 정산할 때도 다 그 경로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국비 보조 사업에 적용한 4단계 회계 감사까지도 이루어졌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부처까지 다 본 거고 회계 감사도 다 국비에 따라서 엄격하게 진행이 됐고 그때 다 문제가 없다고 나온 건데 이번에 시정 바뀌어서 감사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무슨 총체적 업무 부실 그럼 다 직무유기한 거야 그동안 이 수많은 공무원들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연류 그 제시됐던 이게 특정 건설 때 제시됐던 사업이 대다수예요. 거의 문화도시의 모든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할 이제 만큼. 총체적 업무 부실이라고 했던 네. 건데 이제 와서 보면은 그때도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수사 결과까지 나온 걸 보면은 당시의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확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네. 상황인 거고 뭐 그때도 저희가 이 맥락을 짚어드렸습니다. 시정부는 어쨌든 하여간 이 문화도시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게 독립적으로 뭔가 시민 참여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좀 통제 아래 두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문화도시의 사업 주체를 기존 센터에서 이제 원주 문화재단으로 이제 바꾸는 어떤 그런 작업의 좀 일환으로 이것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때도 네네. 분석이 있기도 했었고 실제로도 문화재단으로 먼저 바꿨었죠 센터에서 사업 주체를 갑자기 맞아요. 네. 한 3월쯤에 그러다가 뒤늦게 바꾸고 나서 갑자기 예전 센터를 상대로 감사를 벌여가지고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짜맞추기 감사가 아니냐 답을 정해놓고 하는 감사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경찰 수사 당국의 지금 결과까지 놓고 보면은 더 힘이 실리게 되죠. 그렇죠. 그런 이렇게 얘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상황이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지역 문화예술 한 관계자는 강원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법적으로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면 사전에 행정 절차 위반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로 단행된 행정처분도 원래대로 돌려놔야 한다면서 원주시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무너뜨린 문화적 탄압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그건 이제 감사 결과가 만약에 이렇게 억울한 거였다면은 무혐의였다면은 애초에 센터를 문화재단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 주체를 바꾸는 이거 자체도 지금 잘못됐으니까 다시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원강수 시정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뭐 공공문화예술 사업들이 지금 줄줄이 탄압받고 관치 행정이 심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이렇게 독립성이 강했던 이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시 정부의 상대적으로 통제를 강한 우리 원주 문화재단 하면 뭐 저 대표이사님부터 해가지고 사무처장도 그쵸. 공무원 네. 파견돼 있고 뭐 센터장도 공무원 파견돼 있고 하여간 뭔가 이렇게 시 정부의 관할이 더 영향이 더 큰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으로 원주 문화재단 관할로 바꾸고자 무리하게 감사를 진행한 게 아니냐 논란 앞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 요거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이 기존 센터 관계자들 중심으로 해서 뭔가 대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네네.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시정부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행정적인 처분을 단행했고 절차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한 것이라며 보조금 관련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조치는 정당한 만큼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냥 감사에 문제 없었다는 거죠. 네네. 한마디로. 그래 여러분들 무혐의 난 건 알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보조금 잘못 썼어. 그래서 우리는 뭐 정당하다 입장에 변화가 맞아요. 없고.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최근에 원주시의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시의원 야당 시의원들이. 그랬더니 이제 우리 남기주 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또 답을 해요. 2024년 1월 30일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과 남기주 문화예술국장 지난해 7월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이분들은 뭐 확실하게 혐의가 있다. 용역비를 이제 부정수급했다. 이러한 건으로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체 감사를 해서 행정적으로다가 잘못된 부분은 이제 적발이 됐고요. 우리가 자체 감사에서 서류상으로다가 확인이 되지 않는 어떤 의심 가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 그 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형사 고발 조치를 했는데 이번에 무혐의 처리가 돼서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상황은 또 그게 다양스럽다. 아니면 어떤 불상사가 나서 어떤 뭐 금전거래에 어떤 그게 잘못이 무슨 있다면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 그건 다행이다가 아니라 좀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끄러워야 될 겁니다. 이제 원주시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쨌든 고소를 했는데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왔어요. 지금 그렇게 주장하셨던 내용들이 무혐의가 나왔다고요. 시민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요. 그 시민을 상대로 한 겁니다. 상해문화 그분들이 원주 시민 센터에 아니에요? 저희가 네. 어떤 면에선 보조금을 준 그 단체를 상대로 하는 거지. 과장님 어떻게 그분이 원주 시민을 시민이에요? 대상으로 원주 합니까? 시민이 아니에요. 시민이지만 거기는 엄연히 저희의 그 보조금을 받아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그 단체지. 저희가 무슨 단체면 원주 시민이 시민들을 아니에요. 대상으로 합니까? 원주시에서 혐의를 확실하게 잡았다 그래서 고소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과장님 생각하기에 안 부끄러운 사안이라고요? 저희는 그 행정 절차에 따라서 고발을 했고요. 형사법에 의해서 지금 무혐의가 됐다 하더라도 행정 처분이 우리가 행정 조치한 것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마치 지금 의원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고발한 거에 대해서 무혐의 됐으니까 모든 게 혐의가 없고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됐고요. 형사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무혐의가 됐지만 행정적으로 어떤 보조금의 어떤 관련된 법을 위반했다든가 아니면 그 용역을 과다하게 집행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지금 유효하게 저희 행정 조치가 맞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그 행정 조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에서는 상응하는 행정 조치를 했다. 이걸 말씀하고 싶은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시민사회에서 볼 때는 어쨌든 시에서 고발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나가지고 무혐의가 나온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말이 도대체. 네. 본인들이 고발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고발했는데 혐의 없음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저의 머리는 도저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저도 다시 멘탈 잡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 우리의 머리만 네. 그대로 받아들이시다. 우리 아까 감사 결과도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걸 이해하려고 하는 건 우리 머리만 손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네. 하여간 황당하고요. 하여간 요거는 뭐 두말할 거 있겠습니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제가 꼽아왔어요. 이 소식 많이들 반가우셨죠. GTX D가 원주까지 들어온다. 네, 원주시 곳곳에 지금 현수막이 걸려 많이 있습니다. 붙어있나요? 네. 강남까지 이제 30분대. 맞아요. 이제 아주 내 집 앞마당입니다. 강남이 이제 순식간입니다. 원주 지금 걸려 있는 현수막은 인천 공항이 좀 강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인천 공항까지도 네. 가게 되니까. 인천 공항, 삼성역, 원주 이렇게 딱 이렇게 거의 네. 우리 수도권이다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를 비롯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1월 25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GTX D 노선을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GTX D 노선이 아까 말씀하신 인천 공항까지 갑니다. 네네. 인천 공항부터 해서 인천, 부천, 광명, 강남, 성남, 광주, 이천, 여주, 원주를 이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주, 여주, 복선전철도 얼마 전에 이제 착공식 열지 않았습니까? 이거와 맞물려서 수도권 접근성을 아마 크게 높일 수 있을 거다. 이 복선전철이 한 강남까지 40-50분대 걸리게 할 거다. 인천까지는 87분 걸리게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GTX까지 뚫리게 된다면은 강남까지 뭐 30분대, 아마 뭐 인천까지도 그보다 더 적게 걸리를 뭐 한 70분, 60분대로 끊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인천 공항 60분. 이거 뭐 여러분들 아주 또 희소식 네. 아닙니까? 해외 여행을 그냥 내집 앞마당처럼. 우리 네. 또 저 국인 씨는 또 이제 중국 통이시니까 또 중국 자주 가셔야 되는데 또 자주 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그러게요. 인천공항으로. 하여간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수립할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겠죠. 경제성이 나오느냐.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는 끝내겠다. 요거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뭐 포부는 밝히고 있는데. 근데 일단 만약에 절차가 지금 아주 희망 회로대로 잘 굴러가면은 2035년에 개통이 된대요. 네. GTX 오래 걸립니다. 사실 이거 막 뚫고 이러려면 난리 나니까. 맞아요. 서울 지금 GTX A도 이제 개통 막 했는데 거의 10년 넘었죠. 이것도 한다 한 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것도 2035년쯤 2035년이면은 아니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원주역 이전하고 뭐 그렇지. 이런 내용들도 복선 전철 뭐 이런 것도 저 이제 뭐 이렇게 고등학교 그 학창 시절에 나왔던 얘기예요. 복선 전철도 네. 원래 원창무 시정 처음 집권할 때 네, 뭐 해서 그쯤? 2011년에 이게 추진이 됐던 건데 지금 이제야 아직도 완공이 안 돼가 착공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GTX도 네. 이게 빨라야 2035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거 생각해 보면 또 금방 오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2035년이 금방 오겠죠? 네. 그쵸? 살다 보면 또 세월이 너무 빨라. 그때는 뭐 10살 더 먹은 뒤 아니야 이거. SDGs도 뭐 다 됐었고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요게
근데 제가 알기로 일부 민자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자 투자가 될지 여기 우리 불안한 얘기하지 말자. 이거 아직도 그래 모릅니다. 좋은 얘기만 합시다. 물론 네. 약간의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뭐 민자 투자를 끼고 해야 되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수건으로 꼽혔던 우리 GTX D 연결이 정부 발표로 공식화가 됐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기 GTX B인가요? 저 추천까지 연결하는 거 요거는 유력한데 GTX D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원주 연결로 공교롭게 또 총선을 앞두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요거와 맞물려서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얘기가 역시 원주 여주 복선 전철 이제 얼마 전에 또 착공을 했던 이게 이제 경강선인데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 22.17km 구간을 복선 전철로 연결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1월 12일 착공을 했죠. 요거는 이제 사업비가 약 9,300억 원이 들어가지고 올해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사실상 2028년으로 보시면 돼요. 네네. 그때 이제 개통을 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경강선 또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타는 건 이제 중앙선이죠. 지금 맞아요. 네. 저기 청량리까지 가는 거. 경강선은 근데 이제 한마디로 지금 상태에서는 판교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내친김에 이제 인천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노선이거든요. GTX D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이 노선이. 그래서 이제 원래 경강선이라는 거는 이제 인천과 강릉을 잇는 동서축 철도 노선인데 지금은 끊겨져 있어요. 이게. 성남 여주 구간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강릉 연결돼 있죠. 우리 KTX 타고 가지 않습니까? 강릉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요건 연결이 돼 있어. 근데 여주와 원주는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 사람들은 강릉까지 못 가는 거야 지금 KTX 타고 직통으로. 그래서 요거를 연결시키는 게 이제 복선 전철입니다. 이번에 착공했다는 원주 여주. 네네. 요거를 이제 연결한 거. 나중에 이제 인천과 성남도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천부터 강릉까지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경강선이에요. 이게 경강선 제가 처음 들어봤던 게 아마 평창올림픽 그쯤이었던 맞아. 것 같아요. 그거 안 했으면 못했을 수도 있어 이거. 그 덕분에 경제성 나온 거지.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쨌든 이게 경강선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다르게 연결을 해서 그 노선들을 이용한 거잖아요. 뭐 어떻게 지금, 보면은 그렇죠. 네, 뭐 지금 서울역에서 강릉 갈 때도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서울역에서 중앙선을 뭐 타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그렇죠. 경강선으로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거죠 노선이. 네네. 근데 이제는 완벽한 경강선이 될 수가 있는 어떤 토대가 마련됐다 이 복선 네네. 전철 덕분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뭐 지하철 들어오는 거냐? 맞아요. 우리 흔히 그러니까 생각하는 수도권 전철. 복선 전철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KTX 이음 또 지금 ITX 마음 요게 들어오는 겁니다. 준고속철도라고 그러죠. 이게 들어오는 거고 수도권 전철은 아직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하철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판교까지는 갈 수 있다. 요거 연결되면은 여주도 금방 가고 여주는 뭐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거 뚫리면은 그쵸. 엄청 네. 금방 가는 거고 판교까지도 뭐 금방 가고요. 네. 그리고 판교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하면은 강남까지 4개역만 가면 돼서 그래서 원주에서 강남까지 4-50분이면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인천까지는 87분 걸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론 GTX D가 지금 이제 확정이 되긴 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이제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2030년 개통 목표인 수서 광주 복선 전철이 또 있습니다. 요것도 순조롭게 된다면은 서원주역에서부터 강남 수서까지가 또 직통으로 연결이 돼요. 이거는 아예. 그러니까 GTX 뚫리기 전에도 이제 강남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릴 수는 있다. 이건 GTX는 아닙니다만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저희가 이게 판교까지 가서 신분당선으로 갈아타야 되는 갈아탄 거잖아요. 건데 요거는 직선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강남까지. 네네. 2030년 목표입니다. 이거는. 어쨌든 그리고 수도권 전철이 만약에 연결되려면은 사실은 원주역과 이제 서원주역과 여주역 사이에 중간역이 하나 신설이 돼야 돼요. 왜냐면 너무 멀기 때문에 서원주역과 여주역 사이는. 그래서 요게 신설이 된다면 지금 얘기 나온 건 여주의 강천역을 신설하든 원주의 문망역을 신설하든 뭐 하여간 뭐 그런 걸 하면 수도권 전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만약에 GTX D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수도권 전철도 겸사겸사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있기는 하여간 그래서 어쨌든 복선 전철과 이 GTX D 노선이 맞물려서 최근에 이 철도 인프라 강화 소식 그래도 원주 시민들을 좀 기쁘게 한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이게 계속 그래도 예전에는 기차 하면은 무조건 청량리 이게 강북으로만 갈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네. 중앙선도 이게 떡밥이 많았잖아요. 뭐 수도권 전철 들어오느니 마느니. 그쵸, 뭐 네. 그것도 뭐 복잡해지기도 했었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청량리까지밖에 갈 길이 없었는데 강남은 무조건 저기 버스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까지도 어떻게 보면 기차 타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국인 지역 넘어가셨는데 이거 뭐 모교 소식이라서 가져오신 거예요? 뭐야? 네, 동문이라서 동정 뭐 이런 건가요? 뭐.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 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 원주시 정부와 업무 협약도 맺었는데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뭐 들어보신 분들 자율형 사립학교가 아니고요.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맞아요. 자율형 공립고입니다. 그래서 네. 보니까 춘천의 춘천고랑 영월의 상동고도 함께 이제 이번에 전환 신청 원주고와 함께 했다고 하는데. 야, 여기에 사실 그러면은 강릉고도 보통을 껴야 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뭐 일단은 그냥 뭐이 정도만 한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도전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자율형 공립고 뭐야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2조의 4에 따라 91조의 4. 91조의 4에 따라 교육과정, 교원 인사, 학사 일정 등을 학교가 자유롭게 운영하고 그 운영권이 대학이나 민간 단체 등에 개방된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하여간 뭔가 이게 자유롭게 좀 풀어준다는 거죠. 공립학교 그쵸. 치고는 네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도입된 정책인데요. 맞아요. 여기에 저희 누나가 남양주에서 어느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가 바로 이 자율형 공립고에 지정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도대체 이 뭐 형용 모순 같은 이름은 그쵸. 뭘까? 자율형 네. 공립고라는. 그때 실제로 이게 몇몇 학교들은 지정이 돼서 네네. 성공 사례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일반고가 큰 차이가 없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그렇죠.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아주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맞아요. 모든 걸 뭐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실제 까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작년 초에 교육부가 자율형 공립고 2.0을 선언하면서 조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또 교육부가 뭐 발표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겠다. 네네. 그래서 기존 자율형 공립고 지정이 됐던 곳이나 네. 아니면 일반고에 신청을 받아서 새롭게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하고 선정된 학교는 무학년제, 조기 입학, 조기 졸업 등 교육과정을 자율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산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원래는 저 자율형 공립고가 이명박 때 도입이 됐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든 이제 뭐 자사고라든지 외고라든지 국제고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해제하는 걸로 갔잖아요. 다 맞아요. 일반고로 전환하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하여간 뭐 다시금, anything 네. but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 정책도 돌려서 자사고도 살리고 국제고 살리고 다 살리고 있잖아요. 그 자율형 공립고도 이번에 살리겠다 하면서 버전업이다, 2.0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네,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뭐 예를 든 게 뭐 지자체나 해당 지역의 대학, 기업 등과 협약을 맺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뭐 이렇게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연계한 K-팝 고등학교라든지 뭐 SM하고 연계해서 무슨 네, 뭐 뭐. 이제 자율형 공립고가 나올 수도 있다. 그쵸. K-팝 네. 고로. 그리고 대학 연구소나 기업과 연계한 반도체 고교. 반도체 고교 이게 또 요게 뭐, 또. 원주가 또 군침을 흘릴 만한 네, 그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예시로 좀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국정 방향이 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뭐 예시로 네네. 든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게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될 제도가 뭐냐면은 자율형 이제 공립고도 있고 지금 뭐 국제고 자사고 다 부활시키고 있는데 외고도 그렇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 교육 발전 특구를 이제 또 지정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하여간 이제 지역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특구를 지정해서 교육 관련 특구를 지정해서 이게 지정이 되면은 하여간 뭔가 규제를 다 풀어주는 겁니다. 교육 관련해서 뭔가 다 해볼 수 있도록. 네네. 그러면서 이제 30억 원에서 100억 원의 정부 재정 지원까지 하는. 그래서 오. 모든 지금 지역들이 혈안이 돼서 지금 비수도권 지역들은 이 교육 발전 특화하겠다. 원주, 춘천 뭐 지금 다 도전하고 있잖아요. 강원도도. 그래서 교육부가 이제 뭐 2월부터 이거를 공모를 받아가지고 뭐 시범 지역 3월부터 선정해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요거와 맞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자율형 공립고. 네네. 교육 발전 특구와 함께 지정이 돼야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재정 지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원래 강원도가 자율 공립고가 제가 알기로 하나도 없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 만들어졌을 때. 왜냐면 그때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거 자율형 공립고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도교육청 예산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돈 없다. 이거 국비 지원 시원하게 안 들어오면 안 된다. 네네. 그래서 그때 못했던 건데 이번에 하는 거는 교육 발전 특구와 연계하면 어쨌든 자율형 공립고에도 파격적인 예산 지원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전과 달리. 그러니까 이번에 강원도에서 3개나 또 신청이 들어간 거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교육 발전 특구와 맞물려서 이것이 지정이 잘 될 것이냐를 우리가 좀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인 거고. 물론 일각에서는 나중에 다뤄보겠지만 교육 발전 특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격차가 커질 수도 있다. 이 교육에 아니면 대한. 또 뭐 글로컬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도 연계되거나 비슷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글로컬 대학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정부에서도 교육 발전 공립 자율형 공립고 정책을
고등학교판 글로컬 대학으로 소개를 해요 자기들이. 이미 고등학교판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격적인 지원 선정된 곳은 그렇게 하겠다. 네네. 그런 거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점도 그럼 드러날 수도 있겠죠. 글로컬 대학과 마찬가지로. 네. 그런 점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고. 하여간 지금 교육계 최대 화두는 요거다. 교육발전특구와 자유형 이름 어려워. 자유형 공립구와 뭐 글로컬 대학 요거를 보시면 된다. 원주고가 도전했다. 또 네. 동문이라서 소식 전해주셨고요. 뭐 자랑스러운 원주고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겁니까? 뭐 그 보도자료 보니까 명문 원주가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원주에서 원주 모르는 사람 누가 있다고 참 그런 거 참. 하여간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자율형 공립고도 학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더 할 수 있는 커리큘럼 이런 거잖아요. 거를. 커리큘럼이나. 근데 다른 일반고도 어쨌든 2025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이제 도입이 되거든요. 고교 학점제 많이들 네. 들어오시죠. 뭐 하여간 뭐 고등학교가 약간 대학처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직접 본인이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이제 뭐 우리 미국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듯이 이제 클래스를 이동하면서 이제 그래 막 수업을 듣는 사물함 거죠. 같은 데서 대화 나누고 막 맞아요. 어제 어땠어? 막 이런 데와 사물함에서 물건 꺼내면서 하듯이 그쵸. 네. 복도에 있는. 그러면은 수강 신청도 막 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럴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이수 과목이라 그래서 그 학점을 듣고 그다음에 뭐 2, 3학년 때는 좀 더 자유롭게 선택 과목 네네. 위주로 가는 거구나. 거의 뭐 대학 때랑 비슷하네. 전공 필수 있고. 맞아요. 전공 선택이 네. 갈수록 넓어지고. 네네. 요런. 야, 근데 이거 야 이런 생활을 제가 해본 적은 없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거 되게 재밌을라나? 그러니까요. 되게 어떻게 될까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자율형 어쨌든 고교 학점제가 도입됨과 함께 자율형 공립고가 되면 더욱 더 이렇게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이 다채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게요. 약간 뭐야 이거 원고에 라떼를 돌이켜 보면 이거 써진 거. 뭐 근데 옛날 아까 얘기 하시려고요? 이런 생활을 해보신 적이 없다 그러셨잖아요. 본인은 해봤다. 근데 저는 라떼는 해봤다. 이런 경험을 했던 게, 그러니까 네. 원고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이미 약간 자율적인 그런 게 많았나 싶은 게 뭐였냐면은 저희가 보충학습을 예전에 다 했었거든요. 저녁 시간 때 네네. 방과 끝나고 정규 교육 네, 시간. 그때는 이제 뭐 보통은 근데 그냥 일반 수업처럼 보충학습은 그냥 연장선상으로 많이 듣는 경우가 그냥 뭐 많아요. 다를 바가 없네. 10교시, 11교시, 12교시네.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근데 원고는 그때 특이하게 보충학습을 약간 수강 신청처럼 신청을 했었어요. 그럼 내가 듣고 싶은 걸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과목도 뭐 이렇게 그냥 문학, 뭐 국어 이런 게 아니라 뭐 조금 더 그 특성을 지어서 뭐 비문학 아니면 완전히 특화해서 네, 고전문학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느 학교는 아마 방학 때는 이런 걸 많이 할 거예요. 방학에 이제 보충학습 이런 걸 막 하시잖아요. 그쵸, 그럴 그쵸. 때는 네. 뭐 근현대사 과목도 있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수강 신청해서 듣는 게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정규 교과 과정 이후에 그냥 그 방학도 아닌데 학기 중에 맞아요. 그런 걸 네. 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제 기억이 맞나 싶어서 이제 고교 동창들이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나이 때 1학년 겨울 방학 때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학기 중에도 그렇게 했었다. 그래서 어땠냐고요? 어땠어요? 고교 학점 이제 그때 간접 경험해 보니까.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공부를 되게 좋아하셨나 보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특히 저희 때는 야자 보충학습 이런 게 다 의무였어가지고 그렇죠. 한 학급에 계속 하루 종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섞이니까. 맞아요. 네, 또 다른 반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1학년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오랜만에 2학년 때 다른 반 하면은 그때는 이제 맞춰가지고 같이 여기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진짜 대학 같은 느낌으로 갔네. 네네. 재밌습니다. 약간 고교 학점제. 그래서 긍정적이다. 네. 이런 방향이 옳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근데 슈아도 고교 학점제 재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저희는 보충학습 때였으니까 약간 반이 있고 이제 잠시 약간 그 색다른 그렇죠. 그런 걸 경험을 하는 일시적인 느낌이지. 느낌이지. 근데 요거는 그럼 이제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 이것도 궁금하네. 이거 정확히 모르시죠?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고교학점제 이제 선도 지역이나 이런 거 사례들을 어떻게 하는 찾아보니까 일단은 이렇게 반이 있기는 한 것 그치, 같아요. 뭐 담임 선생님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뭐 이게 관리를 하려면 입시 관련해서도. 네, 근데 그게 뭐 저도 그 세부 커리큘럼을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뭐 이런 국어나 이런 과목만 뭐 이렇게 선택해서 듣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그래서 지도 선생 뭐 이런 게 있나? 약간 그런 느낌인 대학처럼? 건지. 네. 야, 근데 미국 대학은 또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네. 미대는 뭐 맞아요. 그런 것까지 안 나오니까. 하여간 네. 미국은 뭐 잘못하면 다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가잖아. 이게 뭐 맞아요. 지도 교수가 있는 지도 선생님이 있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고교학점제가 되면 직통이자 직통. 다 이제
교관 교장실로 가는 건지 네. 뭔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여간 옛날 얘기가 좀 떠오르네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느꼈던 학창 시절의 느낌과 이제 실제로 고교학점제가 적용이 되면 좀 많은 부분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이 뭐 들긴 해요. 학부모이시니까 나중에 한 10년 뒤인가 슈아가 고등학교 가는 게 10년은 더 있어야 되네. 그쵸. GTX 뭐 개통할 때쯤에 이제 슈아가 고등학교 갈 텐데 그때 한번 또 얘기 나눠보죠. 좋아요. 네, 좋습니다. 당사자를 모셔보죠 그때는. 와. 여기까지 원주통신이었습니다. 문화의 홍수 속 우리의 취향을 찾아서 문화의 어중간히 발 담그기. 정말 오랜만입니다. 문화의 어중간히 발 담그기. 저희 개편 때 없어질 그러니까 거로 아니었나. 이거 저번에 추석 연휴 때 하지 않았나요? 정호 씨랑 같이. 그러네요. 오늘도 똑같은 주제입니다. 설 연휴에 몰아보기 좋은 OTT 콘텐츠를 저희가 2개씩 꼽아왔어요. 네네. 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 국인 씨가 먼저 저희가 영화 드라마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건 드라마 영화 순서군요. 네네. 드라마 영화 이렇게 하나씩 꼽았는데 국인 씨가 먼저 그러면은 쭉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첫 번째 어떤 거예요? 저는 첫 번째로 드라마 LTNS라는 드라마를 LTNS. 좀 요거 뽑았습니다. 요새 저희 릴스 알고리즘 엄청 뜨던데 쇼츠랑 맞아요. 인기가 네. 많나 봐요. 최근에 나온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인데요. 티빙. 네, 이게 6부작입니다. 6부작이면 뭐 딱이네 몰아보기. 맞아요. 한 크게 6시간 뭐- 정도면 볼 수 있는 거 그쵸?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내용이 짠한 현실의 관계마저 소원해진 부부, 이게 두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게 안재홍 씨와 이솜 씨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돈을 벌기 위해 부부라는 게 부부가 둘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두 명이 부부예요. 그러면 한 부부잖아. 그쵸. 나 헷갈렸네. 한 부부가 나오는 한 거죠? 부부가? 제 네. 이솜이 연기하는 우진이라는 역과 역할과? 안재홍이 연기하는 왜 이 사람은 사무엘이야?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네네. 어쨌든 주인공이다 둘이. 그래서 네. 두 주인공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륜 커플들의 뒤를 쫓으며 일어나는 그 일을 약간 에피소드로 담은 드라마예요. 고자극 불륜 추적 활극이다. 참 요즘에 이 시놉시스 소개가 참 자극적입니다. 그러네. 아주. 도파민 위주로 가려고 돼가지고. 네. 이건 뭐 불륜 커플 뭐 이게 뭐 흥신소 같은 느낌인가요? 뭐 그런 걸라나?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보신 거죠? 네네. 그렇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 그러니까 그 안재홍 씨가 연기한 사무엘의 친구는 엄청 부자예요. 스타트업으로 되게 잘 나가는 부자인데 이 친구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거를 또 이 와이프도 알게 돼가지고 이솜이 연기하는. 네, 이솜이 우진이. 연기하는. 그래서 이 남편 그 사무엘 친구가 그 내 아내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불륜이 걸린 그 사람이 네네. 저 그러면서 안재홍 씨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게나마 뭔가 살해를 하겠다. 그러면서 엄청 거금 3천만 원을 받아요. 아니 누가 줬다는 거예요? 3천만 원. 남편 친구가. 저 안재홍의 친구가 네네. 자기 불륜 걸린 사람이 얘기하지 말라고.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하지 입막은 말라고. 대가네. 입막은 대가로. 뭐 마음 치유는 뭐 그냥 포장이고. 핑계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이게 이렇게 큰 돈이라고.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돼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걸 사업화하는 거구나. 맞아요. 그 이후부터는 정말 이렇게 불륜 커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시작된다. 이솜과 안재홍은 사실 저기 소공녀 영화에서도 비슷한 역을 했었잖아요. 그쵸. 둘이 커플로 나왔는데 거기서도 아주 뭐 방에서도 너무 추워가지고 뭐 사랑을 나누기 되게 어렵고 막 이런 역으로 나왔었는데 똑같이 또 그 비슷한 약간 역으로 나왔어. 비슷한 느낌이 그렇긴 드는 게 하네요. 여기서도 굉장히 약간 그 생동감 넘치는 연기를 두 배우가 또 보여줘가지고 안재홍 씨는 최근에 마스크걸에서도 저기 뭐 거의 은퇴 수준의 연기다. 뭐 이걸로 연기 다 끝낼 생각이냐라고 할 정도의 명연기를 펼쳤는데 여기도 그런가 보네요. 근데 막 그때 이후로 또 이런 연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 이제 진짜 안재홍의 은퇴작이다. 뭐 이제는 이런- 끝까지 갔다 진짜. 왜 네. 이렇게까지 하냐?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냐? 막 안재홍 씨랑 항상 그 얘기를 듣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네요. 또 이솜 배우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좀 넓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가리지 않고 연기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다양한 역을. 그런 부분이 좀 인상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에피소드 중심으로 나오는 드라마다 보니까 6부작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뭐 거기에 이학주 배우도 이학주 나오고 배우. 정진영 배우, 그다음에 류덕환 배우. 유덕하면 우리 호정이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쵸. 네. 예전에도 원조한쪽에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배우 외에도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배우들이 되게 감수 연기들을 잘 해가지고 그게 또 재미죠. 네, 그런 이런.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 하면 불륜이 또 대표 소재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은 당사자들의 불륜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내용들로 많이 시정극이 나오는데 뭐 아주 그냥 한복판으로 그냥 펼쳐지는데 맞아요. 근데 이건 좀 달라요. 요거는 이렇게 불륜하는 커플을 우리가 약간 흥신소처럼 아.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는다라는 그렇죠. 소재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약간 불륜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좀 뭐랄까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애둘러 표현하기 어렵네. 그러니까 도덕적인 좀 뭐 그쵸, 그런 거에서 그쵸. 비껴날 수 있는 네, 그리고 논란에 또 대해서도. 어쨌든 약간 현실이 어려워서 이 서로 간의 부부관계도 좀 소원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주인공 부부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를 좀 돌아보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가지고 네, 약간 교훈도 있고. 네, 약간의 교훈. 네. 그래서 설에 이걸 보는 의미는 뭡니까? 소원해진 커플들이 이걸 보고. 다시금 서로의 관계를 아니면 소원해진 부부가. 아버님, 어머님이 좀 이걸 보고 네. 뭐 그런 의도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네네. 보시면 또 재밌게 볼 수 있다. 가족끼리 보기 좋은가요? 이거 뭐 가족이 다 같이 보기엔 그렇고 민망한 장면들 뭐 있나요? 약간 근데 그렇게 노골적인 그런 건 장면은 아니에요? 없어가지고 그럼 네. 뭐 재밌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러나 네. 혼자 보기를 좀 권한다 어쨌든. 이거 오히려 약간 부부가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플이 네.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교롭게 다음도 로맨스 관련인가 봐요. 네네. 네. 두 번째는 영화 장르만 로맨스를 추천하려고 합니다. 조은지 감독의. 네. 이건 현재 지금 넷플릭스와 웨이브에서 감상 가능한데요. 네. 이 내용을 보면은 한때 엄청 잘 나갔지만 기나긴 슬럼프에 빠져 있던 베스트셀러 작가 이게 류승룡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우연하게 젊고 유명한 작가를 제자로 만나면서 겪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류승룡 작가가 네. 뭐 제자를 이제 만나면서 겪는 이야기다. 네, 근데 이 제자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제자인 내 거예요.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은. 맞지. 네. 주인공 입장에서는. 네, 그런 그러면서 이 작가와 같이 공동 집필을 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들이 느낌. 나오거든요. 코미디군요, 코미디 장르가. 맞아요. 네, 근데 무거운 얘기 아니구나. 네, 그래서 이게 뭐 믿고 보는 류승룡표 코미디 영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류승룡 씨 나오면 일단 웃깁니다. 맞아요. 뭐 최근엔 진지한 역도 많이 하셨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아무래도 류승룡 씨가 이렇게 뭔가 진지한 역할보다는 이렇게 코미디 영화였을 때 더 잘 살린다고 생각이 극한 직업 들거든요. 우리가 또 대표적으로 떠오르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영화가 그런 류승룡 씨뿐만이 아니라 그 주인공 인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류승룡 씨가 이혼 부부예요. 그래서 근데 뭐 전 와이프와의 관계도 되게 쿨한 친구처럼 지내기도 하고. 요즘 왜 이렇게 다 이혼한 게 많이 나오지? 그러니까 재밌네. 하여간. 네. 그리고 뭐 또 자기 친구와 그다음에 친구가 내 전 와이프랑 사귀어요. 커플이에요.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다. 네. 그 클립을. 네. 맞아. 아마 그럴 되게 거예요. 희한한 설정이더라고. 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뭐 이 제자와 공동 집필을 하는데 제자가 워낙 그 글솜씨가 좋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뭔가 이렇게 제자가 갑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섞여 있네요. 네, 관계가.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다 재밌게 풀어내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더 이 영화를 추천드리는 게 이게 마냥 코미디 영화뿐만이 아니라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혼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 사회의 지금 현 상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풍자를 좀 하나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녹여냈군요. 부분에서 그런 웃음의 재미 속에서 좀 메시지들도 어느 정도 담고 있다. 이게 근데 밸런스 조절 못하면 이게 참 큰일 나는데. 맞아요. 너 메시지 무리하게 넣으려다가 웃음마저 사라지는. 그쵸. 이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이건 그래도 제 생각에는 선을 좀 잘 지켰다. 이거 뭐예요? 원고에 구호를 써주셨는데 뭐 쿨레 진동 이혼 부부, 이거는 일촉즉발 이제 비밀 커플, 주객전도 스승제자, 알쏭달쏭 이웃사촌. 이게 뭐 신업에서 시조야 시조. 이런 다양한 관계들을 재밌게 펼치고 있다. 이혼 부부, 네. 비밀 커플, 스승제자, 이웃사촌. 다양한 관계들을 그 사회적 메시지와 함께 그려낸 영화다. 네네. 뭐 가볍게 또 보시기 좋겠네요. 이건 또 가족끼리 보기. 이건 좋은 거죠? 가족들이 다 같이 봐도 장르만 로맨스다. 네.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넷플릭스 웨이브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둘 중 하나는 보통 못 보시고 계시니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로맨스로 어쨌든 두 개를 추천해 주셨어요. 네네. 네, 저는 전혀 로맨스가 아닙니다. 제가 추천하는 먼저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야, 이 스펙트럼이 정말 넓습니다. 제가- 저희 오늘 추천에. 혁명 드라마는 아니고요. 이거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정치 풍자 블랙 코미디죠. 이제 김성령 배우가 이제 나오는 네네.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김성령 배우가 이제 사격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인데 이제 비례대표로 입성하죠. 보통 이렇게 체육계 인사로 우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계 맞아요, 인사로. 맞아요. 네. 우리 뭐 이모경 씨도 계시고 네네. 우리 민주당에 실제로도 이런 케이스라고 보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도 임명이 됩니다.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또 차관님도 계시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맞아요. 네. 장미란 차관님. 네네. 사례들이 있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실제 정치와 아주 잘 투영이 돼 있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문체부 장관까지 됐는데. 이 중간에 이제 남편이 뭐 한 사람이냐면 이 김성령 연기한 주인공 남편은 또 이제 평론가인데 진보 평론가 우리 흔히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방송에 나오고 팟캐스트 나오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약간 끈떨어진 진보 평론가. 아. 막 이렇게 약간 뭐 진중권, 뭐 유시민, 김어준이 되고 싶지만 나도 이동영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약간 끈떨어진 그래서 약간 무리수를 자꾸만 던지는 약간 사고 칠 것 같은 그런 진보 평론가 억눌려 있는 거죠. 아내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정권에서 나는 뭐하냐. 그런 분들이 유튜브에서 많이 활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유튜브가 잘 안 풀리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아무튼 그런 맥락으로 이제 주인공이 설정이 돼 있는 건데 남편이 하여간 뭔 짓을 하다가 납치가 됩니다. 뜬금없이. 그래서 장관이 이제 곤경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납치 사건 때문에 이제 동분서주하게 되는데 장관이 그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엉뚱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엉겁결에 이 문체부 장관인 이 주인공 정은이 이 김성령 연기한 이 정은 캐릭터가 대선 잠룡까지 된다. 그런 여러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한국 정치에서 본 것 같기도 한 어디 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엉겁결에 대선 잠룡이 되고 대통령 되는 뭐 검찰총장 하다가도 대통령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일을 이 드라마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 정세라는 게 정말 이 무슨 선거 한 달이 거의 뭐 조선왕조 500년과 같다. 그러니까 다이나믹하다 정말 우리나라 정치가 막 이런 맞아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걸 이 드라마는 정말 잘 보여주고 있고 풍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웃으면서 계속 볼 수 있어. 막 정치 드라마라고 막 심각하고 무겁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잘 녹여냈나 싶을 정도로 웃겨요. 근데 이게 하나는 있어 확실히. 근데 정치에 대한 걸 좀 알고 있으면 더 재밌죠. 이게 풍자하는 게 사실 옛날 사건들을 빗대서 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알고 있어야 저거를 풍자한 거구나. 저 캐릭터를 빗대서 한 거구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인물들을 빗대서. 그런 걸 정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더 이거를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12부작이기 때문에 연휴 때 열심히 모시면은 12부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또 16부와 12부도 차이가 커요. 하루에 6부작씩 보세요. 네네. 6시간씩 들여가지고 그렇게 보면 된 것 같고요. 온 가족이 봐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이 가족들이 모이면 하면 안 되는 뭐 3대 요소가 그쵸. 뭐 정치, 종교 뭐 이런 거 있지 안돼 않습니까? 뭐 모여가지고 막 윤석열, 이재명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좋지만 네네. 이런 드라마 한번 보시면은 우리 정치를 한번 더 객관적으로 한번 메타인지 해보실 수 있는 오히려 약간 좀 선거 앞두고 좀 그런 시간도 필요하잖아. 하여간 재밌으니까요.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요거 왜 시즌 2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거 시즌 2 나올 법하게 좀 끝났거든요. 그래요? 이거 스포가 될 텐데 아니 어쨌든 뭔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은 그런 것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또 생각도 드니까 요거는 이제 웨이브에서 이제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영화는 윤단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입니다. 남매의 여름밤 요거 이제 아주 작품성이 높은 또 독립영화로 상도 많이 받고 해외에서 독립영화 팬들은 또 인기를 끌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다 아실 텐데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방학 동안 아빠와 함께 이제 남매인 옥주와 동주가 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어떤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이제 다룬 가족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아빠가 하여간 뭔가 잘 안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방을 빼고 할아버지 집에 이제 살게 된 건데. 이게 뭐 잠시 여행을 간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막 고모도 옵니다 갑자기. 고모도 하여간 뭐가 잘 안 돼서 집을 약간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두고 집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엉겁결에 가족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랑은 또 이혼을 해가지고 또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랑 고모랑 이제 옥주와 동주 할아버지 이렇게 네네. 지내게 된 건데 근데 할아버지도 이제 거동이 불편하시고 건강이 또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죠. 할아버지를 뭐 양로원에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집은 뭐 처분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옥주는 뭐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옥주가 누나거든요. 여기서 네네. 주인공.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고 막 이런 우리 가족의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현실적인 그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할아버지와 이 옥주 동주가 어떻게 보면 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할아버지와 추억을 쌓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고모와 아빠도 오랜만에 이 고모와 아빠도 남매 아닙니까? 맞아요. 오랜만에 또 만나가지고 약간 옛날 얘기도 하면서 추억도 풀고 약간 이렇게 남매의 여름밤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이 여름밤에 펼쳐지는 가족들의 이 소소하면서 잔잔하고 따뜻하고 뭉클하고 감동적인 그런 서사가 담겨 있는 영화다. 이게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제목이 약간 중의적 의미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 영화가 막 이렇게 극적인 얘기가 있지는 않아요.
예상 가능한 또 어떤 마무리로 갑니다. 어떻게 네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은 감동을 느낀다는 거는 또 추억에 적게 된다는 거는 내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거든요. 이게 다 입이 됩니다. 아빠한테 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모한테 입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남매 중 한 명한테 입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한 번쯤 뭔가 내가 겪어봤던 것 같은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 영화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다 같이 이걸 보신다면은 정말 모두가 다 하나의 어떤 느낀 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각자의 네네. 입장에서 각자 감정이입을 해가면서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의 어떤 느낌을 함께 가족끼리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고 내 추억 옛날 어린 시절 뭐 그런 얘기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서운했던 얘기 뭐 오랜만에 가족끼리 막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네네. 근데 또 사랑을 이런-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그렇게 속마음을 얘기하는 게 또 한편은 관계가 또 회복되거나 더 그렇죠.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영화는 저는 이 설 연휴에 가족끼리 보기 참 좋은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지난번 추석 연휴 때 이 영화를 봤거든요. 가족끼리. 오. 저희 이 주인공 차가 아버지가 모는 차가 다마스예요. 저희 아버지 20년 넘게 다마스 타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30년이 넘었지. 30년 가까이 야. 지금 다마스 타고 계시. 그리고 또 남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네. 그것도 있네요. 그것도 그렇고. 거기에는 뭔가 감정이입이 안 되셨네요. 그렇죠. 사실 저는 할아버지도 없었거든요. 태어났을 때 할머니만 계셔가지고. 하여간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저도 근데 나름 이입되는 요소들이 있었네. 그런데 남매였네 저도. 여러분들도 어쨌든 이입되는 그 구간이 하나는 있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요 영화 보시면 또 가슴 따뜻하게 또 설 연휴 보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매 여름밤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까와는 좀 장르가 달라요. 아까는 아주 뭐 도파민 뿜뿜하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로맨스 관련 네. 코미디가 많았다면 저는 좀 코미디는 아까 좀 정치 쪽 코미디 또 하나는 약간 좀 잔잔하게 감동적인 좀 그런 이야기로 그러니까 저희가 마무리. 네 편을 추천했는데 이게 스펙트럼이 좀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 취향껏 같아서 좀 보시면 좋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번에 설 연휴 때는 이런 걸로 한번 즐겨보시면 좋겠다. 문화의 어중간히 발단극에서 추천해봤습니다. 내일은 저희 육아 이야기 한번 날 잡고 실컷 해볼 생각이에요. 네. 국인 씨가 기다렸던 순간 아닙니까? 그동안은 너무 짧게 그러니까요. 얘기했어요. 뭔가 이게 모타 이게 입이 풀릴라 하면 입에 모터가 돌아가려 하면 제가 약간 제지를 하는 그쵸. 여기까지 하는데 내일은 그냥 원 없이 하십니다. 저희가 새로운 코너 만들었어요. 투 파더스. 여기서 이제 아빠 한 분을 모실 거예요. 네네. 아빠 두 분이 나옵니다. 국인 쌤과 이제 또 다른 아빠분이 나와서 아빠 차이가 만드는 아이 차이를 주제로 두 아빠의 육아 철학과 방식을 비교 분석해 볼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육아하는 분들 들으면 공감할 얘기 많을 듯한데 뭐 재밌으셨죠? 맞아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저도 네. 이게 생각보다 전 육아를 잘 모르니까 어떤 얘기들이 나올까 좀 궁금했는데 육아 관련해서 육아를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재밌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구나 네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08의 1부는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